자, 이 시간에는 그 지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지수를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게, 개념 전체를 갖다가 완벽하게 문제 푸는 응용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 강좌 끝나면, 이렇게 그 초기에 나오는 수능 특강이라는 그 메인 교재가 있습니다. 그 수능 특강 교재 자체에 보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들이 많이 좀 배제되어 있고,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런 건 원래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개념들을 그때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도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개념 특강 하는 거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수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공부를 못한 학생도요, 지수 그러면, 자기는 지수로고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난센스예요. 이 지수 파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지수 전체 한 50분 이내에 걸쳐서 지수에 관련된 거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오는 것 중에서 지수에 음수가 온다든지 음의 지수 또는 지수에 분수가 온다든지 분수지수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그 지수 법칙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은 그 이전에 수능에 100% 나오는 건 아닌데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에 대해서 거의 한 50% 정도 확률로 이게 들락달락하는 문제가 아주 짜증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도 괴롭혔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 보면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됐을 때 제곱근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제곱근 하다 보니까 뭐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뭐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은 단순한 제곱근이 아니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것처럼 일반화시키면 n제곱근이라는 게 있어. 근데 n제곱근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실수인 것은 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제가 수능 특강 가면서 여기에 따른 이론 설명 앞에다가 넣긴 넣었는데 이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이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개념 특강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지수 시간에 전반부에는 제가 n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다시 설명할 텐데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실수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말은 쉽죠. 우리가 실수, 막 양수, 음수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실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실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행렬에서도 이미 이제 지났지만은 행렬에 보면 역행렬이 존재하도록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에도 사실 실수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의 판별하고 연계돼서. 이게 몰라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기억을 더듬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실수에 대해서 명확히 좀 이해해 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수학에서 여러분이 소위 좀 약간 까다롭다, 난이도가 있다 하는 문제들에서 의외로 쉬운 그런 해법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수직선이라는 게 있죠. 수직선이 있으면 이게 수를 갖다가 이런 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으니까 수직선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수직선에 수를 표시할 때 왼쪽에 있는 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2다 그러면 여기 뭐 3이다 그러면 2보다 3이 크다. 큰 수를 오른쪽에 배치하죠. 그죠? 그다음 왼쪽에 그거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1이나 0이나 또 뭐 음수 같으면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음수라고 얘기하죠. 내가 음수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절대 착각하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음수가 되겠죠. 음수. 그다음에 이게 0. 이런 게 이제 양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는 수는 왼쪽에 있는 수보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 이거야. 또는 왼쪽에 있는 수는 오른쪽 수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는 수를 갖다가 우리가 크다 작다를 구별할 수 있는 수라 해서 이걸 갖다가 크다 작다 대소 대소를 판단해서 구별할 수 있다 해서 판별 대소 판별이 가능한 수예요. 수직선상에 표시할 수 있는 수는 대소 판별이 가능한 수. 이런 대소 판별이 가능한 수를 실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뜻은 뭐냐? 이 수가 실수냐 아니냐는 것은 이 수를 어떤 다른 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수보다 작다 크다를 비교할 수 있으면 그건 다 실수가 돼요. 무슨 이야기겠죠? 크다 작다를 표시할 수 있는 수를 실수로 한다. 그러면 실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그러냐? 그 실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허수라 그래요. 허수라는 건 수의 일종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의 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허상이란 말 있잖아. 허상이라는 건 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수라는 것은 실수가 아닌 수를 갖다가 허수로 하는데 그럼 실수가 아닌 수라는 게 있느냐? 모든 수는 다 크다 작다를 따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생각한 게 중학교까지 발상이에요. 중학교까지는 모든 우리가 다루는 수가 크다 작다를 따질 수 있는 수만 다뤘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다룬 모든 수는 다 실수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근데 다 실수다 보니까 굳이 실이란 말을 안 썼던 거야. 그냥 수 이래도 그건 그냥 바로 실수밖에 어차피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은 소위 I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3I
그 3i라는 것은 이게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못해.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음수라고 하지 않아.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 수는 정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수처럼 이렇게 허수단위죠. 허수단위가 붙어있는 이런 수들은 다른 수하고 같다 다르다만 얘기할 수 있어. 같은지 다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i하고 마이너스 3i는 어떠냐? 같다. 이게 맞아. 마이너스 3i하고 i는 어떠냐? 같지 않다. 이와 같이 같다 다르다만 얘기할 수 있지 특별히 2i가 i보다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수에서 다루는 것은 실수 세계에서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지수와 로그라는 단어를 공부할 텐데 지수는 실수 세계에서만 다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문제를 보면 문제가 모의 몇 제곱근인 것 중에서 실수인 것을 찾아라. 모의 몇 제곱인 것 중에 실수인 것을 찾아라. 그렇다고 문제를 허수인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못해. 어차피 실수밖에 없어. 실수 세계에서만 다룬다. 그럼 실수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분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정의를 했는데 그걸 건성으로 들었으면 안 돼. 실수의 정의는 실수는 대소판별이 가능한 수. 같다 다르다는 물론이고 물론 같다 다르다도 따질 수 있지만 그건 물론이고 어떤 수보다 크다 또 작다 이거를 판단해서 구별할 수 있는 대소판별이 가능한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실수를 갖다 구분하는 것이 좀 약해요. 이게 이제 어떤 수학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책이 딱 나왔어. 그럼 다른 책들이 막 나오지. 다 비슷해 정의들이. 전부 그냥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뇌가 됐는데 이 실수는 대수판별이 가능한 수다. 크다 작다를 따질 수 있는 수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수의 구별은 어때요? 그간에 쭉 교과서나 각종 참고서나 설명을 들을 때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야. 별로 안 쓰여요. 실수가 유리수, 무리수로 나누는 건 별로 안 쓰인다고. 그러면 실수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냐, 많이 사용을 하느냐? 0을 기준으로 해주는 거야. 응? 0을 기준으로. 아까 실수는 대수판별이 가능한 수다. 그럼 0이 있으면 실수기 때문에 0보다 큰 수도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수도 있을 거야. 그 0보다 큰 수를 우리가 양수라고. 무슨 양이죠?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는 0을 기준으로 하면 0보다 큰 수도 있고 0보다 작은 수도 있다. 크다 작다를 따질 때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는 양수, 영, 음수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원칙이야. 응? 하다 보니까 이걸 수직선상에 표시하게 되면은 여기 0이 있으면 0보다 큰 수도 있고 또 0보다 작은 수도 있고 0. 이렇게 해서 실수는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양수든지 음수든지 양수든지 음수든지 어떤 수를 썼을 때 그 수를 분수분의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을 때 뭐 2분의 3 또는 뭐 3분의 1 또는 뭐 1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분의 분수. 근데 분수분의 아니라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요. 그러니까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데 정수분의 정수인 꼴로 표시하는 수를 갖다가 유리수라고. 이런 데가 유리수들이 있어. 유리수. 유리수가 아닌 나머지 수들이 다 무리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용적으로 따졌을 때는 양수, 영, 음수로 구분한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의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럼 실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제곱하게 되면 우리가 양수를 제곱하든 음수를 제곱하든 양수가 되죠. 그래서 실수의 제곱은 일단 양수가 되고 0을 제곱할 때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제곱해주면 0보다 커 나왔다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죠? 실수는 제곱해주면 0보다 커 나왔다. 실수는 제곱해주면 0보다 작게 나왔다. 실수는 제곱해주면 0보다 작게 나왔다. 0보다 커 나왔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나왔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 나왔다. 알겠죠? 그리고 실수는 양수, 영, 음수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양수라는 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이면 이미 그건 실수일 때만 붙일 수 있는 거야. 실수가 아닌 수에는 양이다, 음이다 이런 얘기를 못 붙여. 양이라는 것은 0보다 크다, 음이란 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니까 양, 음 이런 얘기를 붙게 되면 벌써 그거는 이미 실수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거 좀 더 좀 진지하게 들었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본 것들은 건성으로 들어서 이게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건데 실수의 특징 잘 기억하세요. 실수는 대수판별이 가능한 수.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보면 양수, 영, 음수가 있는데 양수하고 음수는 전혀 반대지만 제곱했을 때는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죠. 물론 양수든 음수든 제곱해주면은 전부 양수가 된다. 그런 성질로부터 실수의 제곱은 아까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0도 실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0은 제곱하면 0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되겠어요? 하다 보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곱근이라는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수가 있어요. x라는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3승해서 세제곱해 갖고 8이 나왔다. 그렇죠? x를 세제곱해서 8이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방정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3차 방식인데 방정식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식 생각하지 말고 어떤 x라는 수가 있는데 그 수를 갖다가 세제곱해서 8이 됐다. 무슨 양이죠? 그러면은 이 x는 뭐냐? x는 세제곱해 갖고 8이 되도록 하는 수예요. x는 세제곱해서 8이 되게 하는 수. 그래서 이 x를 갖다 우리는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 용어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 x라는 것은 세제곱해서 8이 되게 하는 그런 수죠. 세제곱했을 때 8이 되게 하는 수인데 그때 우리가 x를 갖다가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뭐냐? 세제곱해가지고 8이 되게 하는 그런 수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양 있어요? 세제곱해서 8이 되게 하는 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에서 하나 복습을 해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9의 제곱근을 구하라. 9의 제곱근을 구하라 하면 여기서는 앞에 이제 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2죠. 2니까 9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9의 제곱근을 만약 x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제곱해가지고 9가 나오는 수를 얘기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제곱에서 9가 나오는 수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3을 제곱해도 9가 되지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되지. 그래서 9의 제곱근을 구하라 했을 때는 답이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 지금 세제곱이라는 게 지금 세가 이게 지금 홀수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했을 때 8이 나오게 하는 이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수가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있어. 이거 여러분 풀어보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요게 8이 넘어가면 이게 x의 3승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거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도 지나가세요. 인수분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하다 보니까 결국 x 3승 8이다 이걸 만족하는 x 즉 x 8의 세제곱근은 결국 이걸 만족하면 되는데 이걸 만족하려면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된다 이렇게 돼요. 또 이게 0이 된다 해서 일단 2가 나와. 그리고 이거 0이 된다 해서는 허수가 나와요. 허수. 그래서 결국은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하다 보면은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를 구하라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일단 2가 있고 또 나머지 2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허수다 이게 허수. 근데 다행히 이러한 3차 방식을 풀으라면 얘들도 다 근이 되는데 여기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했을 때는 꼭 문제에 뒤에 그러니까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도 좋다 이거지.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로 가라 이거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세제곱에서 8이 나온다 그러면 뭐냐? 이렇게 바로 얘기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실수인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2.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나는 n제곱근 이런 걸 다룰 때 이 구하는 것은 전부 실수인 것으로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수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중학교 시절로 생각을 해갖고 간다 이런 얘기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9하고 8이 우선 양수죠. 그렇죠? 이게 9하고 8이 양수야. 그러면은 제곱해가지고 양수 9가 되려면 제곱해서 9가 되려면 꼭 그 수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 9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8의 세제곱근 세제곱에서 3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 3은 홀수잖아요. 홀수일 때는 세제곱해갖고 8이 나온 수는 2지 마이너스 2는 안 되지. 왜냐면 마이너스 2는 세제곱하면 얼마가 나와? 이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 그 말은 물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실수란 말을 잠깐 뺐어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그러면 이랬을 때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야. 그러면 어떤 수를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세제곱해갖고 이렇게 음수가 나오려면 얘는 음수가 돼야 되지. 왜냐면은 실수인 것을 찾는다는 건 이미 양수 아니면 음수 아니면 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실수인 것을 찾는 게 양수나 음수나 0인데 세제곱에서 음수가 나오려면 이 x는 음수일 때 가능하죠. 왜냐면 양수는 세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돼. 우선 여기 제곱근이란 말이 있죠. 제곱근이란 말이 있으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이게 9가 나왔다. 그때 이걸 갖다가 9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제곱을 해갖고는 이게 음수가 나올 수 없다. 이걸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실수를 제곱해갖고 아까 얘기했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곱에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구하라.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구하라. 또는 마이너스 9의 4제곱근을 구하라.
4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를 4제곱 해갖고 이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실수는.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라. 또는 마이너스 9의 4제곱근을 구하라. 이런 것처럼 앞에 음수가 나오면, 이런 경우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개를 갖다가 좀 잘 구별을 해야 돼. 우선 뭔가 하면, 제곱근, 4제곱근처럼 지수가 아까 짝수일 때, 어떤 수를 갖다가 제곱하거나, 어떤 수를 4제곱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x가 실수 3개로 따진다면은 이 안에 있는 수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제곱하거나 4제곱했을 때는 전부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제곱근이나 4제곱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수가 짝수인 그런 형태를 구하라 했을 때는 이 앞에 나오는 수가 양수일 때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음수일 때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즉 음수에 대해서 제곱근을 구하라, 음수에 대해서 4제곱근 구하라는 건 안 돼. 음수를 왜냐하면 제곱이나 4제곱을 해서 실수는 양수, 영, 음수라 했는데 이게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4제곱이나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 구하라면 없다가 되는 거야. 개수 구하라면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러면 양수일 때만 제곱근이든 4제곱근을 이걸 구하라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제곱근이나 4제곱근을 보면 여기 2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때 이게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 그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9의 제곱근은 9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9의 양의 제곱근 3이라는 거하고 9의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을 구할 때는 세제곱근 같은 건 3이라는 게 뭐예요? 홀수지, 홀수. 지수가 홀수야. 홀수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를 갖다가 세제곱하면 양수를 세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수를 세제곱하면 음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앞에가 꼭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와도 좋아. 세제곱에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게 양수일 때는 세제곱근도 양수야. 음수일 때는 세제곱근도 음수가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런 얘기 하질 않아. 어차피 이게 양수면 세제곱근은 양수밖에 안 돼. 음수면 세제곱근은 음수밖에 안 된다. 이 세제곱이란 건 홀수일 때는 얘기야. 여러분 여기서 우선 지금 보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게 무장이 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온 수가 양수는 음수는 관계없다. 그리고 세제곱근 구하라면 반드시 하나밖에 안 나오겠구나. 이게 뭐 세제곱근이 아니라 5제곱근도 마찬가지야. 5도 지금 홀수지. 5제곱근, 뭐 7제곱근 나오진 않지만 이게 홀수일 때는. 그러면 양수일 때는 세제곱근 구하면 양수다. 음수일 때는 음수다. 그래서 굳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곱근이나 4제곱근 같은 경우, 제곱근이나 4제곱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수가 양수여야만 구할 수가 있고 그때 반드시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단 이게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일 때는 0은 뭐야? 제곱에도 0, 세제곱에도 0, 4제곱에도 0. 그러니까 만약에 0의 n제곱근을 구하라. 0의 n제곱근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이 n이라는 게 뭐 이 제곱이 돼서 2든지 세제곱이든 4제곱 0은 몇 승에도 0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를 n승에서 0이 나와라. 그 0밖에 없잖아. 그래서 0의 n제곱근은 0이다. 여기서 이제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방정식에 대해서 아주 기초가 n차 방정식은 근이 n개라 그래. 그래서 x의 세제곱은 0이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몇 개냐 그러면 x는 0 한 개라 그러는 게 아니라 x는 0, 0, 0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종류는 한 종류지만 개수는 세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종류하고 개수를 갖다가 여러분이 구별을 좀 해야 돼. 우리가 똑같다고 왜 개수를 하나로 보거나 그러진 않잖아. 누가 1,000원짜리 5장이 있는데 1,000원짜리 5장 똑같다고 해서 이게 몇 개냐 그러면 한 개라고 그래? 아니잖아. 똑같아도 개수는 세 개야. 그래서 근에서는 이걸 갖다 우리가 근의 개수, 3차 방식이니까 분명히 근은 3개다.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라. 이런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해를 갖다가 집합교로 묶어놔라 이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보면 같은 원소는 2번 쓰지 않게 돼 있어. 집합에서 같은 원소는 중복에 쓰지 않는다. 그럼 집합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0 하나만 써야지. 이랬을 때 이런 3차 방식의 해집합은 원소가 몇 개냐 그러면 1개야. 아까 해는 분명히 3개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1개. 그런데 지금 이 지수 쪽에 오면 n제곱근, 0의 n제곱근은 몇 개냐 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잘했다고 또 n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게 그때그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관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편의상 여러 가지 교재들에 보면
여기서 n제곱근이 몇 개냐 하는 것은 어떤 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0의 n제곱근, 제곱에서 0이 되는 건 0 하나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한 개 이렇게 답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제곱근이 됐어.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로도 표현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 무장을 좀 해보겠어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우선은 마이너스 A, 그러면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모른다 그래야 돼. 이게 이제 건성으로 들은 학생들은 마이너스 A, 음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게 양수가 되지. 그래서 함부로 어떤 미지수에 부호가 붙어있다 해서 양수, 음수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A라고 썼다. 그럼 A가 양수냐, 음수냐? 몰라. 그러면은 이 앞에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 만약에 가정한다면 한번 보겠어요. A의 만약에 제곱근을 구하라. 또는 A의 뭐 4제곱근을 구하라. 그럼 제곱근이나 4제곱근 같은 경우는 지수를 붙였을 때 어떤 그 지수가 2나 4 이런 거 짝수야. A의 제곱근이나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이건 당연히 분다 그랬죠. 실수인 것은 그러면은 A의 제곱근이나 A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그런 말이 문제가 좀 가능하려면, 즉 답이 나오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제곱근 또는 4제곱근을 구하라. 그 중에 실수인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요게 문제가 답이 만약에 있으려면, 그러니까 뭐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앞에 A라는 수는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양수. 이거는 양수일 때 가능해요. 물론 0도 되지. 그죠? 0은 제곱근이나 4제곱근 다 0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0을 제외하고 일단 이게 양수일 때 일단 가능한데, 그랬을 때 이 제곱근이나 4제곱근은 지수가 짝수죠. 이때는 반드시 그런 제곱근이든 4제곱근이든 두 개가 나온다 했어. 어떻게 나와? 하나는 뭐야? 양수인 거하고 그 양의 제곱근이라 그래. 또 하나는 음수인 거, 음의 제곱근이라 그래.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온 수가 4일 때는 잘 봐야 되는데 4의 제곱근을 구하라. 4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4일 때는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만약에 16이다. 16이면 제곱에서 16이 되는 중에서 양수인 건 4,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4. 이거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의 4제곱근을 구하라. 16의 4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4제곱에서 4승에서 16이 되는 수야. 역시 뭐야?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다. 이게. 그럼 4승에서 16이 되는 수가 뭐가 있겠어? 2하고 마이너스 2지. 이거 2를 4승해도 16이 되고 마이너스 4승해도 16. 그러면 2를 갖다가 16의 4제곱근 중에서 16의 4제곱근이란 말보다는 4제곱근. 16의 4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야. 무슨 얘기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뭐예요? 16의 4제곱근 중에서 음의 제곱근이야. 이런 경우 우리가 똑바로 썼어. 끝까지 해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 16이라는 말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뭐 5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4제곱에서 5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4제곱에서 5가 되는 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표현 방법이 필요했던 거야. 4제곱에서 5가 되는 그런 수 중에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약속이 된 거예요. 양의 제곱근은 4제곱에서 5가 되는 수를 갖다가 4승은 5라고 쓰도록 약속을 한 거야, 이게. 그럼 이게 4제곱에서 5가 되는 수 중에서 양의 제곱근 이런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음의 제곱근은 그 앞에다가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달랐지? 이렇게 해놓은 걸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이렇게 썼을 때 4승 루트 5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4승 루트 5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5에 5가 되기 위해 5를 만드는데 4제곱에서 5가 되는 수 그러니까 5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왜 틀립니까? 금방 보는데 5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예요. 무슨 알겠죠? 5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이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뭐야? 5의 4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거. 그러니까 5의 4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둘 다 얘기해야 되고 5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찾아라 그러면 얘만 얘기하고 음수인 걸 찾아라면 얘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 것이 만약에 5의 4제곱근을 구하라. 5의 4제곱근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4승 루트 5하고 구별해야 돼, 두 개. 5의 4제곱근이란 말하고 4승 루트 5는 구별이 돼야 돼. 5의 4제곱근 그러면 5의 4제곱근이 5가 양수야. 4제곱근이 짝수죠. 그럼 5의 4제곱근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와. 반드시 하나가 뭐예요? 양의 제곱근. 하나가 뭐예요? 음의 제곱근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5의 4조건 중에서 어떤 수? 양수인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기 5의 4조건은 4승을 루트 5라고 쓰고 양수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음수인 거. 마이너스 4승 루트 5를 둘 다 표시해야 이게 5의 4조건이 되고 두 개를 동시하게 표시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4승 루트 5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4제곱이라든가 제곱은 지수가 짝수인 경우를 했었잖아요. 지수가 홀수인 경우 아까도 했지만 만약에 8의 세제곱권을 구하시오. 8의 세제곱권을 구하시오. 이때는 이게 양수잖아. 그러면 세제곱권도 무슨 수야? 양수야. 무슨 양의 조건, 음의 조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 그게 뭐야? 2 이렇게 나오는 수.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얘도 양수가 된다. 자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만약 5의 세제곱권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우리가 세제곱에서 5가 되는 수. 딱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 방법이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어떻게 되겠어? 세제곱에서 5가 되는 수니까 3승 루트 5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당연히 양수지. 이 결과가. 그렇지? 왜냐하면 세제곱에서 양수가 되려면 그 수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양수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권도 가능하냐? 설명을 잘 들었으면 될 텐데. 세제곱권처럼 이게 홀수일 때는 앞에 음수가 나와도 되지. 왜냐하면 어떤 수, 음수를 갖다가 세제곱하면 음수가 되니까 음수의 세제곱권과라 이것도 가능한 거야.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때 주의. 이때 보면요. 5의 세제곱권을 이렇게 쓰도록 약속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5의 세제곱권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제곱근에서는 뭐 4승 루트 앞에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양수, 마이너스 없으면 이게 음수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 그렇죠? 4승 루트 안에는 원래 이 안에가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 4제곱에 갖고 음수는 못 나오니까 이 안에 항상 양수만 들어가는 거고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 음의 제곱근,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양의 제곱근, 또 뭐 플러스가 생략돼 있어도 양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제곱근처럼 이렇게 홀수일 때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5가 여기 있고 이게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지만 이 자체가 무슨 수야? 음수야. 세제곱에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음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으면 이거 양수가 되는 거지. 부호를 판정할 때. 그래서 세제곱근의 경우는 이 앞에 부호를 가지고 양음을 판정하는 게 아니야. 이 안의 수가 양수면 세제곱에서 양수가 되면 그 수도 양수야. 세제곱에서 음수가 되면 그 수도 음수가 돼. 그러니까 세제곱근 같은 경우들은 앞에 있는 걸로 양수, 음수 판단하지 않는다. 굳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얘기하지 않는다. 양수에 대한 세제곱근과라면 어차피 양수다. 음수의 세제곱근과라면 어차피 음수다. 그 안에 건 이 안의 알맹이가 양수냐 음수냐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부호, 지금 양수, 음수 따지는 게 바로 실수 공부야. 만약에 누가 세제곱근 루트, 3승 루트,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했다. 이 수는 양수냐 음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x가 와 있어.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지금 이걸 또 음수요 하면 이게 또 정치는 거야. 만약 그러면 무릎 꿇고 드려야 돼요. 정신 차려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제곱근 같은 경우 이거 홀수지. 이 앞에 있는 이거 가지고 부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거에 따라 달라져. 이게 5가 되면 양수, 마이너스 5가 되면 음수라 있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안에가 A라고 나와 있을 때 이게 양수냐 음수냐는 건 몰라. 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 물론 A가 0이면 0이지. 아까 0은 예외로 지금 빼놨잖아. 0은 항상 몇 승에도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수면 이것도 양수야. 이게 음수면 음수야. 그리고 그냥 A의 세제곱근이라 그래 이걸. A의 세제곱근. 이게 A의 세제곱근이라도 맞아. 그러나 아까 4승 루트 A 했을 때는 이거는 A의 4제곱근이다 하면 틀려. 이거는 A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 양의 제곱근 이렇게 양음을 구별해줘야 된다 이거야. 왜냐면 A의 4제곱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A의 4제곱근 중에 하나. 그러면 또 그냥 맞는 걸로 볼 수 있어. 그러나 명확하게 A의 4제곱근 중에서 양의 제곱근이다.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이게 짝수일 때는 이 안에 A는 무슨 수가 돼야 돼? 반드시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죠? 음수에 대한 제곱근이나 4제곱근 이런 거 못 구한다 그랬어. 그러나 세제곱근처럼 이게 홀수일 때는 세제곱에서 음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양수가 된다면 이 수도 뭐가 된다고요? 양수. A가 음수면 이것도 음수가 된다 했지. 그러니까 당연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른다. 그럼 마이너스 X는 양수냐 음수냐? 몰라. 마이너스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얘기를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것은 음수이다 그러면 틀린 얘기야. 어때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이 안에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부호 결정되는데, 혹시 누가 와서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x가 음수일 때, x가 음수니까 음수에 마이너스 치면 이게 무슨 수가 되겠어? 양수. 이게 양수면 이 수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 그러니까 이건 양수이다. 그럼 맞는 거야. 그러나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x가 양수면 오히려 마이너스 x는 음수지. 그럼 이건 음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건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세제곱근이나 오제곱근 이런 거 있지. 세제곱근 또는 오제곱근 이런 것처럼 이런 데 홀수가 나왔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의 양음에 따라서 양이 올 수도 있고 음이 올 수도 있고 물론 0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전체 부호가 결정이 되고, 이런 세제곱근이나 다섯제곱근 구하라면 몇 개야? 한 개라니까 한 개. 양수에 대한 세제곱근 한 개야. 음수에 대한 세제곱근 한 개야. 양수 세제곱근 양수야. 음수 세제곱근 음수. 0의 세제곱근 0. 하나면서 부호같이 따라간다. 그리고 부호 결정은 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있어 음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안에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 그냥 이렇게 루트 5 이렇게 썼을 때는 여기에 중학교 때도 봤지만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 뭐 4승 루트 5 이런 것들은 5의 제곱근 5의 제곱근 이거는 5의 4제곱근과 동치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게 약한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목욕탕에 남녀 구별돼 있지. 그런 경우에서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데 자꾸 사람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사람하고 남자하고 동치 아니야. 사람은 남자 또는 여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이게 생략돼 있으면 짝수 2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제곱근, 4제곱근, 뭐 6제곱근 이런 것들, 그런 경우는 이 안에가 무슨 수일 때만 가능하다고? 양수일 때만. 왜냐하면 제곱, 4제곱에서 음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양수일 때만 가능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자체 얘들은 제곱근, 4제곱근, 5의 제곱근, 5의 4제곱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라고요? 양의 제곱근. 혹시 음의 제곱근은 이 앞에 만수를 붙여. 왜? 제곱에서 5가 나온 수가 이거면 마이너스 치면 얘도 제곱하면 5가 나와. 왜냐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안 하니까. 그래서 제곱근이나 4제곱근은 반드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또 음의 제곱근일 때는 앞에 어떤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때?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n승 루트 a 하나만 써놓고도 이게 아주 심플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 우선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 맨 처음에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라는 것이 뭐야? 2, 4, 6, 8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이 자체가 실수가 되려면은 a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 물론 뭐 0도 되겠지. 0. 0은 빼놓고 하자고 일단. 0은 뭐 몇 수는 0이니까.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이 a가 양수가 돼요. 좀 더 엄밀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이게 의미가 있고,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안 쓸 때 이걸 갖다가 a의 n제곱근 중에서 뭐 양의 제곱근이라 해요. 양의 n제곱근. 무슨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표 놓으면 이거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거. 그러니까 a의 뭐 음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n이 홀수일 때, 이게 홀수일 때, 이 n이 홀수일 때는 이 안에가 양수가 더 좋고 음수가 더 좋고 영수가 더 좋다. 알겠죠? 만약 이게 양수가 오면 이 수도 뭐예요? 양수. 어차피 양수야. 이게 음수면 어차피 표시 안 될 수도 이게 자체가 음수야. 여기는 굳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야. 그냥 a의 몇 제곱근이다? n제곱근이다. 무슨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돼 있는 상태에서 무장이 좀 되면 좀 잘 외울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 옛날에 물어보겠어요. a의 n제곱근을 구하셔. a의 n제곱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적이야. 맨날 뭐 중에 실수인 것 찾는 건 공통이니까. 이게 이렇게 됐냐? 중에서 실수인 거 이게 하나 공통이니까 이건 놔두고 a의 n제곱근을 구하라 문제 생각해보자. 우선 첫 번째 구별할 게 뭐냐? 이 n제곱에서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n이 먼저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훨씬 간편하지 참.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그때 a의 n제곱근은 몇 개 나오냐? 한 개.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난다.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벌써 2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 여기 조건은 a가 무슨 수가 된다? 양수. 어때 무슨 양이죠? 0의 n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양수가 돼야 된다.
A가 양수일 때, A 짝수, N이 짝수이면서 A N제곱근 거라. 그때는 반드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구별한다. 양의 제곱근은 얘처럼 그대로 써. 이게 N승 루트 A라고. 음의 제곱근은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해.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두 개 나오는데 이건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 N제곱근 좀 되겠어요? 이거 갖고 내가 사실 잘 못 믿지만, 그쯤 가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래프에서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X의 3승은 2가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X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2의 세제곱근. 세제곱에서 2가 되는 수니까, 이 X를 뭐라고 그래? 2의 세제곱근이야. 2의 세제곱근. 그 2의 세제곱근 갖다가 구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걸 푸는 방법에서 Y는 X3승이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하는 거야. 만약에 Y는 X3승이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Y는 이꼴 X3승이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 그래프의 값이 2가 되는 X값을 찾아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Y는 이꼴 X3승 그래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Y는 이꼴 X3승.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어. 조금 있으면. 이게 Y는 이꼴 X3승이란 그래프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 Y가 X3승인데 그 X3승 값이 Y 값이 2가 되는 거. 너 봐봐. 이때 이 그래프 중에 Y값이 2가 되는 거. 여기 어디쯤 있겠지. Y가 2가 되는 그때 X값. 얘가 바로, 세제곱에서 2가 되는 그런 X값이야. 응? 이거를 표현할 때 2의 세제곱근 또는 2의 세제곱근을 3승 루트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이거야. 그 그래프가 지금 봐라. 이런 형태 그래프가 돼 있어서 값이 2가 되는 건 언제냐. 2가 되는 것은 X값 이렇게 하나가 나오지. Y값이, 이 그래프 전체를 봐. 이 그래프 전체를 봤을 때 Y값이 2가 되는 건 여기 하나 나오잖아. 근데 무슨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그러다 보니, Y는 이꼴 X3승이나, Y는 이꼴 X3승이나, Y는 이꼴 X제곱이나,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요령을 알아야 돼.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아무리 개념감이 든다고 사람을 뭐 졸로 봅니까? 이게 왜 Y는 X제곱 이까지 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응? Y는 X제곱 X3승뿐 아니라, Y는 X의 4승, 쭉 나가다 보면 Y는 X의 99승, 또 이런 표현, Y는 이꼴 X의 2n승, 또는 Y는 이꼴 X의 2n 플러스 1승, 이런 그래프들을 자유롭게 그려야 된다니까? 두 그래프 사이끼리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쭉 나가잖아. Y는 X의 99승, Y는 X의 100승,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얘들의 꼴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Y는 X의 n승꼴이라 그래. Y는 이꼴 X의 n승꼴의 그래프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야. 왜냐면 n이 1이 되면 뭐야? Y 이꼴 X는 그냥 직선이지. 이런 직선. 직선이고,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n이, 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 3, 4, 5, 6 쭉 해서 2000 얼마, 이렇게 쭉 가도 관계없이, 이렇게 됐을 때, Y는 이꼴 X의 n승 그래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얘들의 공통점을 먼저 파악해 봐야 돼. 공통점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X가 0이면 Y 값은 무조건 0이 되지? X를 제곱 하나, 세제곱 하나, 네제곱 하나, X를 100차 다 0이잖아. 그러니까 X가 0이면 Y는 무조건 0이야. 그 얘기는 이 그래프들은 모두 원점을 지나. 그렇죠? X가 0일 때 Y값이 0이 돼. 그 다음에 또 X가 1이면 Y가 다 1이야. 어때요? X가 1일 때 1은 제곱, 1의 3승, 1의 4승, 1의 99승, 1의 100승 다 Y값 1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들은 전부 1,1을 지나. 1,1 이 정도 지나.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은 모두 원점하고 1,1을 지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Y는 이꼴 X제곱 같은 그래프하고 똑같은 형태가 돼요. 물론 얘들끼리 비교하면 이게 이제 그래프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개형은 대충 그리면 돼. 스타일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Y는 이꼴 X제곱처럼 이게 이런 그래프들이 전부 이렇게 X가 0보다 크나 했을 때 이런 꼴을 갖더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잘 봐. 이제 여기서 구별이 되는 게 왼쪽인데, 왼쪽을 그릴 때는 지수가 짝수인 경우하고 이렇게 지수가 짝수인 경우, 지수가 홀수인 경우들을 구별을 해야 돼. 지수가 짝수일 때는, 지수가 짝수인 경우, 이런 지수가 짝수인 경우는 보면 X가 -1일 때도 1이야. 한번 봐봐. -1을 제곱해주면 1이잖아. -1을 4제곱해도 1이고, -1을 100승해도 1이야. 그래서 이런 지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X가 -1일 때 Y값도 1이라서 이 점을 지나. -1. 그래서 지수가 짝수면 그래프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이꼴 x제곱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좀 더 이제 이 세 점을 지나는데 이 곡선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뿐이라고. 그럼 개형은 하나만 그릴 때는 그냥 그리면 돼.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y는 이꼴 x제곱 이렇게 그리면 돼. y는 이꼴 x 하승 이렇게 그리면 돼. y는 이꼴 x 백승 이렇게 그리면 돼. 이런 건 특징이 지수가 뭘로 돼 있어요, 지금? 짝수로 돼. 짝수일 때는 원점하고 1,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y는 이꼴 x 3승이나 y는 이꼴 x의 5승처럼 지수가 홀수일 때지. 홀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은 3승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를 5승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게 지수가 홀수가 있을 때는 x가 마이너스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홀수가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통이고 지수가 이게 x에 n승했을 때 이 n이 지수가 짝수가 되면 이런 꼴이지. 홀수가 되면은 이런 꼴입니다. 아리랑 춤추는 것처럼. 짝수가 되면 이렇게 만세꼴이 되고. 이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이꼴 x의 n승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러분들은 개형을 아주 심플하게 그려주면 돼. y는 이꼴 x의 n승은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겠다. 자,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꼴이 돼. 어떻게 동의하시죠?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홀수가 되면 이런 꼴이 되죠. 여기는 이렇게 가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두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현재 이게 y는 이꼴 x의 n승인데 이 n이 이건 지금 짝수인 경우야. 짝수. 그 다음 이거는 y는 이꼴 x의 n승 그래프인데 이게 n이 무슨 수? 홀수인 경우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지수가 짝수지. 짝수면 y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자. 음수값을 갖지 않아. 이 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이게 홀수일 때는 y값은 양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0은 물론 음수도 갖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이게 홀수가 되면 이 값은 음수도 가능하고 양수도 가능하고 0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n이 짝수일 때는 짝수는 x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 제곱하면 다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니까 이 값은 음의 값은 갖지를 못한다는 얘기. 자, 그러면 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지금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이거 봐. x의 4승이 마이너스 3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못 봐.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x의 4승 그래프는 지수가 짝수니까 이런 꼴이잖아. 이 값이, 이 그래프의 y값이 이게 다 양수인데 y값이 양수 0이고 이 값이 음수인 그런 x값 찾아라. 실수 x값이야. x축상에 표시할 수 있는 봐. x축이 오른쪽에 있는 게 크고 왼쪽에 있는 게 작아. 수직선 똑같이. 그러니까 x값을 구한다는 것은 다 실수를 구하는 거야. x값 구하라. 굳이 실수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 4제곱에서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되는 마이너스 3이란 건 여기쯤 되겠지? 여기 어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값이 있느냐? 없어. 무슨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4제곱근은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우 x 4승 해놓고 여기 5라고 써봐. 5라고 쓰면 x 4승 값이 5가 되는 그럼 이 값이 5가 되는 거 5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5가 되는 건 찍 보면은 이때도 y값이 5가 되고 이때도 y값이 5가 되잖아. 근데 이 구조를 보니까 좌우 대칭 구조로 그래프 갖다 보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야. 얘를 양의 제곱근, 얘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 4제곱에서 5가 되는 수라 4승을 또 5라고 쓰고 양수는 이렇게 깔끔하게 쓰고 음수는 똑같은 거 앞에 뭘 붙여요? 만수를 붙여서 표현한다. 이거를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짝수일 때는 이게 일단 양수가 돼야 되고 양수가 된다면 대칭성 때문에 같은 y값을 갖는 x값이 동시에 두 개가 나오는데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반대라 하나를 양의 제곱근, 하나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때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이해됐으면 이런 그래프들을 갖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죠.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5다. 이걸 풀어라. 풀 수 있죠. 실수인 거 하나 나온다. 이게 아까 마이너스 5 음수의 세제곱근 x 구할 수 있어. 이건 y는 이꼴 x 세제곱은 이 3이 홀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꼴이 된다 그랬잖아. 이때 이 그래프의 y값은 양수, 음수 다 같지. 근데 이 값이 마이너스 5인 거.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다면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x값은 여기 음수로 나타나잖아. 만약 이게 5가 되는 거 그러면 x3승이 5가 된다. 이 값이 5가 되는 거. 이 y는 이꼴 x3승 그래프인데 이 값이 5가 되는 거.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양수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5의 세제곱근, 양수의 세제곱근, 양수, 음수의 세제곱근, 음수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런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를 쭉 그리게 되면, 지금, 이 y는 이꼴 x의 n승 그래프,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 이렇게 또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요. 시간이 지금 이제 꽤 많이 지났어. 원래 내가 이 시간에 배정을 지수에 대한 어떤 기초 설명을 좀 넣으려고 그랬는데, n제곱근 자체가 맨 처음에 지수 맨 처음에 나와.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계속 헷갈려 하는 거야. 또 제가 잘못하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제가 문제를 한번 쓱 이렇게 돌려서 내보면 웬만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만큼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n제곱근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방법을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어떤 x의 몇 승은 뭐다 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 양수, 음수, 실수 이걸 이용해서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봤어. 하다 보니까 결국 x의 n승은 a가 된다 했을 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다.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겠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무슨 얘기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여기 n에 이 n이라는 게 이게 짝수냐 홀수냐 또 이 a가 양수냐 음수냐 무슨 얘기겠죠?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x가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양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음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양음이 다 될 수도 있다. 심플한 거지만 이렇게 된다. 근데 굳이 이 자체를 그래프로 해석한다면 x의 n승 그래프라는 게 어차피 n이 짝수일 때는 이렇게 y축의 대칭인 y는 이꼴 x축 같은 그래프하고 n이 홀수가 되면 이런 원점에서 대칭인 이건 아까 y축 대칭인데 원점 대칭인 그래프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짝수일 때는 어차피 이렇게 양수밖에 못 가지니까 값이 음수인 건 언제냐? 없다 이거야. 0인 건 몇 개냐? 0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 제곱하거나 사승해서 양수가 된 건 몇 개냐? 이쪽에 양 하나, 음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에서 음의 제곱근일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죠? 그러나 이런 그 지수가 홀수일 때 세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런 걸 구할 때 x의 3승, x의 5승 이런 걸 쓴다 그랬지? 이랬을 때는 어차피 y값은 양수인 거. 그래도 양수 하나 나와. y값이 음수인 거. 이 음수잖아 y값. 음수인 거. 역시 그때 x값. 그 제곱근은 n제곱근은 음수 하나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총괄적으로 한다면 이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n승근 루트 a 하나를 써놓고도 우리가 어떨 때는 a의 n제곱근이라도 맞아. 이걸 a의 n제곱근 이래도 맞다고. 언제 그렇게 될까? a의 n제곱근 이렇게 얘기하려면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 n이 홀수면 이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없다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얘기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a의 n제곱근 맞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 그러다 만약에 n이 짝수가 된다면 정리야 지금. n이 짝수가 된다면 앞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거 무슨 수야? 이거는 양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음의 제곱근. 단 이게 양의 제곱근이라고 맞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a는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a는 양수가 돼야 돼. 무슨 얘기겠죠? 지금 0제곱근만 제가 지금 계속 빼고 있는데 0은 공부 안 해도 되겠죠? 0은 몇 승인데 0이니까. 그래서 이게 n이 짝수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의 제곱근이고 a는 무슨 수? 양수가 됐을 때 가능.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걸 딱 해놓고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해놓고 n이 짝수일 때 이거는 a의 양의 n제곱근이란다. 틀려. 왜? a 자체가 양수라는 조건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까다롭게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프와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요. 뭐 어차피 할 때 제대로 해놓은 게 좋으니까 이 시간에는 그 거듭제곱근 확실히 했는데 지수 맨 처음에 나오잖아. 교과서든 참고서든. 스타트에서 머리가 아프면 뒤에 하기가 싫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확실히 정리하고 지수법칙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